바둑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굉장히 잘 아실 겁니다. 수많은 지금 바둑 유튜버들이 다 다루고 있는 그 얘기인데요. 바둑계를 뒤집어 놓은 사건이 있었어요. 바둑이라 그러면 사실은 이 조회수가 크게 떨어지고 시청률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는 단어긴 한데, 평균 연령 50세는 돼야 이해가 되는 단어긴 하지만 바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AI 치팅 논란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보다 AI가 바둑을 잘 두잖아요. 그러니까 AI를 보고 이 바둑을 프로 바둑 기사의 세계대회입니다. 세계대회. 한마디로 월드컵 같은 대회에서 누가 컴퓨터를 AI를 보고 한 게 아니냐 라는 말도 안 되는, 믿기지 않는 논란이 펼쳐지면서 과연 그는 치팅을 했는가가 요즘에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잠깐 보여드릴 텐데, 자세한 거는 바둑 유튜버 가서 보시고 저는 재미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참 세상이 많이 변했다라는 걸 느끼게 되는 사건이에요. 사건의 전문은 이렇습니다. 저 왼쪽에 있는 사람이 아실 필요 없어요. 저도 잘 몰라요. 중국 프로바둑 기사 리시안 하오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중국 랭킹 2위라고 하고요. 오른쪽은 대한민국 분이에요. 신진서. 2000년생이죠. 22살인데 세계 랭킹이 1위입니다. 압도적인 일이에요. 외국 기사 상대 32연승. 뭐 이런 친구야. 그러니까 나가면 대부분 우승 1순위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번에 어떤 대회에서, 출란베라는 대회에서 이 중국 프로바둑 기사가 리시안 하오가 신진서를 이겼다는 건데, 근데 중국 랭킹 2위가 뭐 우리나라 1등, 세계 랭킹 1등 이길 수도 있잖아요. 원래 뭐 우리나라 축구가 브라질도 잡을 수 있는 건데 독일도 잡잖아요. 독일은 축구를 좀 못하긴 하지만 옛날에 잘했으니까 좀 못하긴 하지만 우리도 잡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왜요? 좀 못하죠. 걔네 못해졌어. 독일 하는 거 보니까 못해. 축구 못해. 어쩜 그리 못하니? 자, 봅시다. 이게 세계 바둑 랭킹이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이에로 시스템이라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점수가 있어요. 맨 위에 있는 1위가 신진서, 아까 말한 세계 랭킹 1위. 이건 세계 랭킹이죠. 지금 문제가 됐다고 말하는 리시안 하오, 이 친구가 세계 랭킹 4위예요. 그러니까 세계 랭킹 4위가 세계 랭킹 1위를 이긴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사실. 1위하고 뭐 400위도 아니고 1위하고 4위인데, 물론 점수 차이가 이 신진서가 압도적이죠. 160점 이상. 여기는 3674인데 2등이. 저 11위도 3614로 점수 차이가 얼마 안 나는데 혼자 3800대니까 어마무지하게 잘 두는구나 라고 생각은 되긴 하지만, 뭐 4등 1등을 이기는 건 별로 이변도 아니죠. 지금 보니까 대단하네요. 세계 랭킹 1위에서 11위 중에 한국인 3명은 다 위에만 있네. 이야, 대단합니다. 그러네요. 갑자기 봤네. 야, 이거 뭐야? 1, 2, 3위가 대한민국이고 4등부터 11위까지는 이제 이내 전술이네, 이내 전술. 하여튼 뭐 요런 상황입니다. 자, 요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4위가 1위를 이기는 게 뭐가 어떠냐? 근데 문제는 이 대회에서 너무 완벽하게 이겼다라고 해요. 너무 완벽하게 이겼어. 이게 무슨 소리냐? 이 AI가 보통 어디 두라고 봐도 이게 있죠. AI가 더 잘 두니까. 근데 보면은 한 수 둘 때마다 요 100이 중국분입니다. 리시아나오 100이 중국인인데 AI 일출이 85%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AI가 찍어준 세 군데 중에 하나를 맞추면 보통 일치한다 그러는데, 이 중국 친구는 둘 때마다 거의 AI랑 똑같이 었다는 거죠. 85%. 인류 기사들의 1년 평균 일치율이 평균 50%가 안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잘 둘 땐 60, 70, 말도 안 될 때 80인데 85%라고 하니까 세계대회예요, 세계대회.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축구팀이 4강에 올라가서 브라질을 잡은 거죠. 잡을 수도 있긴 하지만 엄청나게 높은 일치율로 잡다 보니까 이게 말이 되냐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고, 게다가 바둑이나 체스는 당연하지만 알파고 이후로, 체스는 그 이전에 이미, 바둑은 알파고 이후로 AI가 절대 강자입니다. 요즘엔 알파고보다 100배쯤 잘 두는 AI들이 굳이 기수예요. 여러분들의 컴퓨터에서도 돌아가요. 그런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잘 둬. 이미 인간의 한계는 아드키 넘었어요. 아드키 1000판을 둬도 인간한테 한 판을 안 질걸? 요즘 나온 AI들은 여러분들의 컴퓨터 돌아가는 정도에. 그러니까 엄청난 수준 차이가 나는데, 저걸 보고 하면은 당연히 뭐 절대 강자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러고 그냥 넘어가면 어쨌건 4위가 1등을 이겼는데 좀 의심스럽지만 뭐 어떡하겠어요, 안 걸렸는데 하고 넘어갈 줄 알았는데, 여기서부터 사건이 시작되죠. 같은 중국 프로 바둑기사 양딘신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세계 랭킹 11위에 있는 친구인데 중국 랭킹 5위래요. 같은 중국인이 자기 동료를 저격하는 일이 있었어요. 자기가 보기에 말도 안 된다. 야, 85%를 맞추는 게 어딨어. 이거 누가 봐도 보고 했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이걸 저격했습니다. 근데 프로가 프로를 저격한다는 건 사실상 목숨 걸고 저격하는 거예요. 자기 이 프로 바둑 기사 직을 걸고 저격한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게 일파만파가 되는데, 리시아나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화장실에 가지도 말고 모든 신호가 차단된 대국장에서, 한마디로 너가 AI 보고 하는 거 같으니까 그런 거 못 보게 하는 데서 나랑 20번기 하자. 나중에 뭐 7번기로 바꾸긴 했는데 그 다음에 20번기를 20번을 두자. 그럼 네가 그렇게 잘 두면은 대국이 끝난 다음에 대중의 평가를 받아서
만약에 내가 너를 누명 씌운 거로 드러나면 양대신 내가 은퇴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아, 이거 게임 용어로 캐삭방이죠. 캐삭방. 야, 이거 캐릭 삭제 정도가 아니라 뭐 페이커가 롤 떠난다는 말하고 비슷한 거죠. 데프트가 내가 롤 그만하겠다. 뭐 이거랑 똑같이 1대1로 한 다음에 그 가운데서 그 20판 1대1 콜 미드로 와. 나랑 1대1 한 다음에 네가 AI인지 아닌지 나랑 스타 20판 한 다음에 거기서 네가 인공지능을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을 해서 네가 네 실력으로 나를 이긴다면 내가 은퇴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걸 중국말로 썼어요. 네가 감히 나와 둘 수 있을까? AI가 없으면 네가 감히 나와 둘 수 있을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고로 그 리시아나오보다 중국 랭킹이 밀려요. 아까 2위였죠. 리시아나오. 이 친구는 양대신은 5위고. 그러니까 사실은 5위가 더 못 두는 건데 얘로 랭킹만 보면은 얘 실력이 2위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보기에. 이거는 AI 치팅이 있기 때문에 네가 감히 나와 둘 수 있을까? 캐삭방 신청을 합니다. 야, 무섭다. 야, 무섭다. 캐삭방 신청을 했어요. 진짜예요. 어허, 게다가 이 양대신이라는 친구가 만만한 친구가 아닌 게 지금 현재 세계대회, 다른 세계대회 결승에 올라있는 세계적인 강자입니다. 그러니까 롤로 치면 뭐 거의 데프트야. 롤드컵 우승자 수준이에요. 거의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친구가 캐삭방을 신청을 한 거고, 게다가 신청할 이유가 있었죠, 물론. 저 한국인이 졌다는 걸로 열받진 않았을 거냐. 자기가 그 한국인은 신진수하고 붙기 바로 그 전 경기 8강전에서 자기가 리시아나오를 만났는데 자기도 퍼펙트하게 졌어요. 자기가 지고 집에 가서 내가 왜 졌는지 한번 복기를 해보니까 이건 인간의 바둑이 아니다. 내가 진 걸 보니까 진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신이다, 신. 바둑 신이다. 아, 이거 내가 인간이랑 둬서 진 게 아니야. 이거 말이 안 된다라고 자기가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열받아서 있다가 다음에 4강전에서 신진서도 똑같이 리시아나오가 퍼펙트하게 이겨버리니까 캐삭방을 들어간 겁니다. 캐삭방. 야, 21세기판 캐삭방. 근데 문제는 저 사건은 지금 실제로 치팅을 했는지 아닌지를 몰라요. 게다가 세계대회야, 세계대회. 뭐 올림픽 같은 대회에 4강전에서 지금 저게 펼쳐져서 설왕설래하고 있다는 건데, 사실은 저 정도 대회가 아니면 이미 바둑계에서, 아니면 뭐 다른 대회도 마찬가지고 AI 치팅은 여러 번 등장했습니다. 저는 바둑 좋아하니까 잘 알고 있어요. 이거 승단대회에서도 등장을 했고 실제 대국에서도 등장을 했고, 이게 작년인가 대한민국 천재 바둑소녀라고 불리는 친구가 AI 치팅을 놓다가 우리나라에서 자격정지 1년을 받은 사건도 있어요. 이거 우리나라에는 중국에도 많아요. 중국에도 많고 걸리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AI 치팅이 이미 꽤 있었죠. 꽤 있는 상황에 세계대회까지는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세계적인 대회에서 나왔다는 거고, 예를 들면 이런 거, 과거 AI 치팅 적발을 보면 프로 입단 대회에서 AI 몰래 훈수를 받았다. 소형 카메라와 보조 배터리를 부착하고 무선 이어폰을 꽂은 채. 근데 이 친구는 이런 거 가면 안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나? 아니, 무선 이어폰을 꽂은 채 수능 치팅도 이 정도 수준으로 안 하는데, 야, 그거 소형 카메라 이거 보조 배터리 달고 하면 당연히 걸리지. 야, 이거는 좀 치팅을 뭐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솔직히 자세가 글러먹었네. 자세가 뭐 이상하긴 하지만 하여튼 야, 그렇게 하면 당연히 걸리지. 무선 이어폰 꽂고. 하여튼 좀 장비 부족이 좀 있었지만 실제로 걸려서 징역 1년, 집행유예 나왔습니다. 집행유예긴 하지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인가 나왔는데, 문제는 이번 대국은, 이번에 문제가 된, 세계대회에서 문제가 된 대국은 오프라인 대국이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신진서하고 리시아나오의 대국은, 신진서는 한국인이고 리시아나오는 중국인이니까 줌 같은 걸로 보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물론 요 줌을 보기 때문에, 물론 이번은 또 문제가 된 게 리시아나오 요 화면이 이렇게 가렸어요. 뭐 기계에 뭐가 뭐 코로나 때문에 기계 가렸다, 그게 문제가 됐는데, 이번 대회 말고도 이 양대신 아까 저격한 친구하고 그 저격 당한 친구하고 대국은 요게 대국 장면입니다. 옆에 있어요. 왼쪽이 양대신이고요, 오른쪽이 리시아나오야. 근데 이렇게 있는데 AI를 어떻게 치팅을 했다는 걸까? 여기 있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두다가 이 자식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치팅하기 상당히 어렵지 않나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고,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방법을 썼을까에 대해서 의심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요즘 바둑대회 이런 데 가면은 이런 거 합니다. 요즘 바둑, 옛날에 머리만 들고 가면 됐잖아. 그게 아니라 뭐 띠띠띠띠 이거 다 검사해요. 그리고 앞에다가 이놈이 뭐 하지 않나 이런 거 찍는 것도 있고, 앞에 띠띠띠띠띠 됩니다. 대구 들어가는 게 이제 AI 시대의 새로운 모습이 됐죠. 자, 그런데 그래서 가장 전통적인 AI 치팅 방법이 뭐였냐?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요즘에 또 유튜버들이 많이 얘기하긴 하던데, 이게 2019년에 체스에는 그랜드마스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숫자는 많은데 우리 지금 프로 중에서도 가장 높은 등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2019년 체스 그랜드마스터가 화장실에서 핸드폰을 보다가 적발된 일이 있었습니다. 자, 세계적 망신을 당한 적이 있었어요.
전통적인 AI 치팅 방법이죠. AI가 등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전통적인 애매하지만 화장실에서 뭘 했냐? 58세 이고르 라우시스라는 아저씨의 모습인데요. 몰랐지. 화장실에 들어가서 보이시죠? 숨겨놨던 핸드폰을 꺼낸 다음에 거기서 자기가 뒀던 거를 두고 AI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술을 보고 나왔어요. 근데 몰랐지. 뭘 몰라? 화장실에 CCTV가 있을 줄을 몰랐어. 아 근데 이거 어떻게 찍었지? 이거 큰일 보는 데잖아. 선수들은 프라이버시가 없나? 어떻게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걸렸습니다. 이 장면이 딱 찍혀갖고 이거 빼도 박도 못하잖아요. 빼박 걸렸기 때문에 아 진짜 없어 보인다. 너무 없어 보인다. 그랜드마스터, 체스 그랜드마스터가 이렇게 없어 보이는 모습으로 걸린 게 굉장히 화제였죠. 게다가 이 라오시스라는 아저씨가 사실 의심을 많이 받았대요. 왜냐하면 58세인데 이번 대회 탑 100 플레이에 들어갔고요. 최근 6년 동안 이에로 포인트가 그러니까 체스 세계 랭킹이 계속 올라가. 58세인데 이거 머리로 이 순발력이 좋아야 기억력도 좋고 해야 되는 게 체스일 텐데 58세에 체스 등급이 계속 올라야 쉽지 않은데 어떻게 저럴까라는 의심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 의심만 받았지만은 증거가 없었는데 딱 걸렸죠. 2019년에 이 모습으로 딱 걸리면서 이제 바로 은퇴하게 되는데 이 아저씨한테 물어봤어요. 이고르스 아저씨한테 뭐라고 물어봤냐? 이런 사태에 종을 울리는 커다란 교훈이 될 것 같습니까? 라고 기자가 물으니까 은퇴 선언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야. 내가 어제 저지른 일은 나에게는 좋은 교훈이 아니다. 왜? 나는 이미 마지막 체스 게임을 했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미 은퇴했기 때문에 걸려서 은퇴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이런 교훈 필요 없죠. 남에게는 모르겠지만 나한테는 좋은 교훈. 내가 이 바닥에 계속 있어야 좋은 교훈으로 삼고 체스로 보답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은퇴했잖아. 그럼 뭔 놈의 좋은 교훈이요? 그렇죠. 맞는 말이죠. 일침이라고 하면 뭐야도 날렸죠. 체스로 보답하면은 좋은 교훈일 텐데 체스로 보답이 안 됐기 때문에 좋은 교훈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문제는 이거는 이제 체스 한 수, 두 수 정도 기억할 수 있는 한데서 보고 오는 건데 그럼 바둑계 사건 같은 경우에는 AI 일치율이 뭐 80% 이상이라며. 근데 화장실을 그렇게 자주 갈 수 있냐? 한 수 둘 때마다 화장실을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지 않냐라는 얘기가 화장실 가서는 아닌 것 같은데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심지어 신고가 있으면 가드들이 화장실에 갑니다. 화장실을 급습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화장실은 아닐 것 같은데 진짜 치팅을 했냐 안 했냐가 이제 설왕설래하는 상황이죠. 자, 이 상황에서 사실 또 화제가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유튜브에 많이 뜨고 있어요. 이번 바둑 치팅 때문에 뭐냐 하면 체스에서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그것도 올해 있었습니다. 올해 아주 똑같은 일. 어떤 일이 있었냐? 체스에선 세계 챔피언 마그누스 칼센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게 노르웨이 국적이라고 해요. 전 체스 세계 최강자. 막 몇십 연승을 달리는 체스계 1위죠. 이 마그누스라는 친구가 2022년 9월 불과 석 달 전에 미국 세인트루이스에서 개최된 체스 대회에 참가를 했어요. 그랬는데 한스 니에만이라는 19세 미국인한테 충격적인 패배를 당합니다. 근데 요 니에만이라는 친구는 사실은 좀 악명이 있는 친구였어요. 이 AI 치팅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악명이 있는 친구였기 때문에 이 마그누스 입장에서는 얘가 대회에 들어오면은 나 대회 안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분위기를 풍겼는데 결국엔 들어와서 실제로 해보니까 졌어요. 요 체스 대국을 끝까지 봤는데 마지막까지 갔지만 어쨌건 졌습니다. 어쨌건 져서 19세한테 세계 랭킹 1위가 충격적으로 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마그누스 칼센 얘가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스 니먼을 다음 경기에 또 만났는데 한 수 두고 기권했어요. 한 수 두고 이걸 껐습니다. 자기 화면을 끄고 나 얘랑은 안 둬. 걔가 치터라고 말을 안 했지만 얘랑은 안 둬라고 이 경기를 포기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리고 꼭 이런 사건에는 저같이 이 말하기 좋아하는 유튜버가 끼죠. 유튜버가 중간에 끼는데 이 체스 유튜버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자기가 체스 프로입니다. 체스 프로인 체스 유튜버 히카루라는 친구가 있는데 구독자 148만입니다. 엄청나게 큰 체스 유튜버가 이거를 약간 저격을 했어요. 칼스는 니에만이 부정행위를 AI 치팅을 한다고 믿고 있다. 이걸 라이브 때 얘기를 하면서 약간 저격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타오르면서 이제 전 세계 체스계를 지금 바둑계하고 똑같이 잡아먹는 거죠. 과연 저 니에만이라는 19세가 AI 치팅을 해서 세계 랭킹 1위를 이겼냐? 이게 확산이 되는데요. 뭐라고 확전이 되냐? 체스닷컴 세계에서 제일 큰 체스를 두는 플랫폼에서 실제로 저 니에만이라는 친구가 자기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100게임 이상 부정행위를 했다라는 72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저 니에만 저 해보니까 부정행위를 하는 친구야. 게다가 아까 그 체스 그랜드마스터하고 똑같이 너무나 실력 향상이 빠르다. 체스 역사상 현대 기록 역사상 가장 빠르게 실력이 올랐다. 이렇게 올라야 되는데 이런 속도로 올랐다는 거죠. 이거 말도 안 되게 등급이 이에로가 오르고 있으니까 이거는 부정행위에 가깝다라는 보고서를 냅니다.
저 보고서를 내니까 결국 세계 랭킹 1위 마그누스 칼센이 입장문을 발표하는데 불타오르죠. 불타오릅니다. 나는 그 니에만 그 미국 애가 초대 받았을 때부터 기권을 강하게 고려했지만 결국 한번 플레이를 해봤다. 해보니까 이 자식 진짜 말도 안 되더라. 이거는 말이 경기 내내 중요한 지점에 와서도 딴 데 쳐다보고 있고 뭐 제대로 두는 것 같지도 않은데 두능 족족 장난 아닌 수를 뒀다는 거죠. 자기가 보기에는 더 많은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 게임은 나의 관점을 완전히 체스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꾸게 만들었다고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이런 부정행위는 게임에 대한 실전적인 위협이다. 우리는 보안 조치 및 부정행위 탐지 방법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고 나는 그 니에만 치터와는 경계할 생각이 없다라고 강력하게 성명을 발표하죠. 자, 이렇게 발표하는데 불타오르죠. 한스 니에만이 저 말을 듣고 인터뷰를 합니다. 뭐라고 했냐? 그야 세계 챔피언이 나이 먹고 19살 나한테 졌으니까 당황스럽겠지. 아유 불쌍한 양반. 그 실력으로 져놓고 꼭 이걸 털어요. 뭐 주종들이 뭐 이런 거 털죠. 야 맵이 내 맵이 아니라는 둥 나는 부종이었다는 둥. 야 너 맵팩 아니냐. 보통 치면 이걸 털어. 똑같다는 거지. 아니 세계 챔피언식이나 됐으면 졌으면 인정을 하면 되는 건데 그거 한 판 갖고 말이야. 무슨 뭐 택배가 왔다는 둥 뭐 음식이 왔다는 둥 뭐 이런 소리를 하고 불쌍한 양반이다. 어이구 혀를 차면서 그래 맞긴 맞아. 뭐가? 내가 옛날에 12살 때 아니면 16살 때 이렇게 인터넷으로 둘 때 친선 게임 하거나 인터넷으로 이렇게 스트리머, 서터리머 활동을 할 때 이 구독자 좀 늘리려고 부정행위 한 적이 있어. 체스닷컴이 얘기한 것처럼. 근데 그때 그거 후회했고 라이브 경기에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아니 내가 이거 애들 볼 때 유튜브 올리고 할 때나 그 재미로 한 거지. 뭐 에펙 키고 했지만 나중에는 라이브 경기 실제로 대회에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말도 안 된다. 라고 인터뷰를 하면서 밑만 턴 게 아니라 걸었어요. 뭘 걸었다? 한스 니에만이 저 세계 랭킹 1위인 칼슨과 그 보고서를 발표한 체스닷컴 그리고 자기를 사실상 저격했던 히카루 나카무라 3명한테 1억 달러 하나 1,300억짜리 명예훼손 소송을 겁니다. 지금 진행형이에요. 진행형이에요. 이 난투국이 1,300억짜리 명예훼손 소송을 걸었어. 너는 내 명예를 훼손했어. 이 변호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한스 니에만이 이 체스의 고트 염소죠, 염소. 체스 역사상 1위로 갈 수 있는 이런 환상적인 경력과 그런 루트를 밟아가고 있는데 니들이 뭐라고 증거도 없이 치터라고 지금 몰아세우냐. 증거 있어? 증거 없잖아. 그냥 얘가 판을 잘 둬서 세계 랭킹 1위를 이겼을 뿐인데 왜 니들은 그렇게 이런 인생을 망치냐. 이거는 세계 랭킹 1위이자 고트로 갈 수 있는 걸 망쳤으니까 얼마라고요? 1,300억이다. 라는 겁니다. 라고 변호사가 얘기를 했어요. 소송에 걸렸어요. 증거 있냐 이 말이야. 손 걸든가. 그리고 이 변호사 말대로 이번 대회의 문제가 온라인 대회도 아니었어요. 이렇게 얼굴을 보고 하는데 근데 과연 어떻게 치팅을 했다면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그 장면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서로 왼쪽이 칼슨 오른쪽 물먹는 애가 믿기지 않겠지만 19살입니다. 부부다니까 좀 의심스럽긴 하네요. 어떻게 19살인지가 좀 의심스럽긴 합니다. 치팅이 문제가 아니라 나이 치팅 아니야? 나이 치팅? 29살 같은데? 하여튼 뭐 약간 의심이 되긴 하지만 자 저렇게 뒀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저게 가능하냐.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니에만이 만약에 치팅 부정행위를 했다고 가정해도 아무도 그 방법을 지금 알지를 못한다. 루머가 펴집니다. 루머. 어떤 루머가 퍼지냐면 이 체스 하는 또 서터리머가 이걸 또 털어요. 해설자가. 농담으로 털었는데 뭐라고 하면은 야, 혹시 구슬 같은 거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그쵸? 이렇게 어디 대고 있어서 드르륵 드르륵 이런 진동으로 받는 게 아니냐라고 하고 아예 농담이 조크야 조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조크 일파만파 퍼집니다. 구슬과 무선을 이용한 치팅을 의심받고 있다. 와이어레스한 거 무선 치팅 어디 가면 띡띡띡 3번 하면은 3칸 띡 7번 오면은 위를 우리 타짜에서 많이 봤죠. 허벅지에 뭐 붙이죠. 아주머니들 그 화투 치실 때 허벅지에 뭐 티딕 해서 팔땡이요? 사땡이요? 이거 보잖아요. 똑같이 한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그러는데 게다가 실제로 만약에 체스 분석가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스트리머들이 구슬의 진동으로 플레이어한테 이동할 위치를 알려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 분명히 몸 어딘가에다 붙인 거다. 허벅지에 붙이건 어딘가에 붙이건. 그랬더니 니에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난해? 야 벗고 하자. 타짜하고 똑같아요. 그쵸? 이런 얘기 할 줄 알았어. 우리 타짜의 몸은 그래서 어떡합니까? 나중에 타짜 투쓰리 나올 때 벗고 하죠? 우리 세경이 누나 이렇게 탑 보신 분 아십니다. 우리 탑 이렇게 벗어서 이거 자랑하고 탑 근육 이거 자랑하고 우리 아기도 벗죠? 아기도 벗고 한 손으로 하고 하는데 똑같이 벗고 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네이키드로 하자. 나는 무죄야. 자신 있어.
덤벼보든가. 그랬더니 이번에 또 서터리머들이 입을 터는데 저렇게 자신 있는 걸 보니까 구슬의 위치가 그 벗고 해도 있을 수 허벅지가 아니라 벗고 해도 있을 수 있는 곳에 너가 넣은 거 아니냐. 아, 요거는 정말 스트리머다. 요거 유튜버들이 털어서 그래요. 털어서 거기다 넣어서 한 거 아니냐. 그거 아니야? 농담이야. 처음에 조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퍼지는 거죠, 이게. 에이, 이 사람을, 야, 1300억 걸어! 1300억짜리네, 내가 봐도. 사람을 말이야, 뭐, 쓰레기로 만들어. 명예훼손 걸어야 됩니다, 이 정도면은. 무슨 어디다 그걸로? 야, 그걸 어디다 넣었다고? 그걸 뭐 손가락으로 넣어서 확인해 볼 거야? 이건 걸어야 되네, 명예훼손. 만약에 이걸 얘기했으면 걸어야지. 나 같아도 걸었다. 뭐 이런 사람을 매장시키는 말을. 하여튼 이걸 농담으로 했는데, 이것도 퍼져요. 구슬의 위치가 거기가 아니냐 뭐 이런 게 퍼지기 때문에. 그랬더니 이번엔 또 한스 니에만이 열을 내줘. 아니 이것들이 보자 했더니 야 네이키드로 다 벗고 하자 그래도 안 된다 그러고 거기라 그러고 뭐 손가락 얘기를 하고 안 되겠다. 그러면 아예 전자 전송이 불가능한, 누군가가 위에서 카메라를 보고 이렇게 띠릭 준다며, 3땡 4땡 준다며, 전자 전송이 불가능한 닫힌 상자 클로즈드 박스에 들어가서 하자. I don't care. 상관없다. 이기기 위해 왔다. 오케이 콜. 그게 나의 목표다라고 레이스를 칩니다. 아, 센데. 좀 세죠. 물론 이게 정말로 내가 보는 걸로 어디서 AI가 전자 전송이 아니라 내 몸 블루투스로 이걸 하는 거면은 저것도 안 되긴 하겠지만 그 정도까지 안 될 거 아니에요. 저게 컴퓨터 정도의 그거 있을 텐데 설마 요만한 칩 하나로 블루투스로 여기서 여기로 답을 주진 않을 테니까. 나중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진짜로 몸속 어딘가에 뭐 위가 됐건 장이 됐건 조금 안 좋은 곳이 어딘가에 만약에 정말 칩 하나를 넣었는데 이 칩 하나가 보는 것과 비주얼과 그 계산까지 다 해서 내 와이파이 같은 게 없어도, 통신이 없어도 치팅, 이건 지금 하면 안 될 거예요. 설마 이게 되면 머스크 형이 자율주행을 그렇게 못하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는데, 통신이 두절된 상황에서도 특정 종목의 AI가 가능하냐? 이거는 아마 안 될 것 같죠? 많은 사람들이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기술 발전 안 됐기 때문에 통신을 끊으면 안 되는 게 아니냐. 이걸 어딘가 보고 누군가가 이 TV 화면 같은 걸로 보고 요거 전달은 되더라도 여기서 판단까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아니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검증할 때만 원래 잘 두는 사람이니까, 우리 시에나도 그렇고 니에만도 그렇고 원래 프로잖아요. 검증할 때만 칩을 빼고 자기 실력으로 둬. 그럼 뭐 아슬아슬하게 지겠지. 아슬아슬하게 지지만 어쨌건 나는 칩 없이 둔 거니까 너희들이 잘못한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할 가능성. 아니면 온라인 방송을 만약에 보고 하는 거라면은 뭐 지연 방송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방법을 모르니까 이게 막 지금 퍼지고 있는 게 체스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AI가 인간의 어떤 특정 분야지만 인간을 능가하기 시작하면서 발생하는 일인데, 이게 체스하고 바둑 말고도 사실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황희찬 선수가 이번에 정말 멋진 골을 넣은 다음에, 멋진 16강 확정 골을 넣은 다음에 이 우통을 벗고 이렇게 했죠. 근데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어요. 안 입었으면 모르는데 약간 좀 조금 야시시해 보이는 옷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 뭐야? 뭔 놈의 런닝이 이렇게 생겼어? 복근 장난 아니네. 복근은 장난 아닌데 이거는 참고로 런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신문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이거는 까만 이 앞에 있는 스포츠 브라라고 해야 되나? 앞에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등 뒤를, 황희찬 선수가 뒤를 돌면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이런 GPS 같은 게 달려 있습니다. 이 등에 있는 센서가 있기 때문에 이 센서를 달고 있으면 선수가 얼마나 뛰는지, 왜냐하면 지금 축구 경기 같은 경우에는 중계가 공만 잡히잖아요. 공 근처에 있는 선수만 잡히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선수가 축구 경기를 할 때 90% 이상이 오프볼입니다. 그러니까 공이 없는 상황에서 움직여야 되잖아. 이 선수가 공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얼마나 움직이는지, 최대 속도가 얼마인지, 좋은 움직임을 하는지를 몰라요. 근데 저런 걸 달고 있으면 알 수 있는 거죠. 나중에 코치진들이 그 정보를 받아갖고 이제 선수 개개인별로 전략을 짤 때 사용하는, 요거 우리나라 그 스타트업 분도 만나봤는데 실제로 지금은 동네 축구에서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놀랬어요. 스타트업 하는 분이 이제는 동네 조기 축구에 가도 다 끼고 있다. 야, 그렇다고 합니다. 물론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인 야구 가보시면 압니다. 사회인 야구일수록 장비빨이 중요하죠. 낚시 가보셔도 알아요. 초보일수록 좋은 낚싯대 들고 옵니다. 골프를 치고 가봐도 야 100타 이상인데 채는 장난 아니죠.
우리는 장비를 승부하지. 관악산 가봐. 에베레스트급 장비들이 널렸어요. 야, 장난 아닙니다. 아, 뭐 형님 그런 거 어디서 구하셨어요? 이런 거를 관악산 오를 때도 우리는 쓰기 때문에 장비빨은 또 질 수 없지. 딴 건 지더라도 장비빨은 질 수 없는데 이 동네 축구에서도 이미 쓸 정도라고 하고, 그럼 만약에 지금은 이거를 이제 GPS를 통해서 기록이 되는 건데, 반대로 AI 치팅하고 똑같이 외부에서 이 선수한테 등으로 달린 여기로 어떤 진동을 줄 수 있다면 이거는 치팅입니까 아닙니까? AI가 알려주겠죠. 야, 너 뭐해? 띠딕 오면은 오른쪽 띠딕 오면 왼쪽 뭐 알려주겠지. 뛰어 이 자식아 하고 아따고 하면 뛰는 거고, 아따고 잘 보내지 마 이러면 뛰어야 되는 거고, 뭐 이게 있을 거 아니야. 너 위치 거기 아니야 그러면 뭐 고문이네. 고문 전기 자극 하면 가야 되는 거고, 이게 자극이 안 오면 내가 맞게 있는 거구나. 만약 이런 식으로 되면 될 수도 있죠. 지금 AI가 모든 경기를 분석하는 마당에 얘 선수 뛴 게 전부 이렇게 표시가 되잖아요. 뭐 어디로 갔다 이렇게 표시가 되니까 11명에게서 전부 다 이걸 하면은 가장 최상의 루트 같은 게 나올 텐데, 안 뛰는 놈은 전기 자극 주는 거죠. 뛰는 아따고 하면 뛰어야 되고. 야, 이거 재밌겠는데? 생각만 해도. 하여튼 뭐 그런 게 하면은 이제 축구에서도 치팅이냐 아니냐, 아니면은 이번 월드컵 정말 많은 경기가 페널티킥 승부차기로 갈렸습니다. 이거 골키퍼 등 뒤에다가 이거 이쪽 다가오면 오른쪽이고 이쪽 다가오면 왼쪽이고, 이거 찍고 있으니까 AI가 보다가 달려오는 거 보고 띠딕하면 오른쪽, 띠딕하면 왼쪽, 뭐 이게 사람이 하는 것보다 훨씬 높겠죠. 100% 아니더라도 7, 80% 이상 확률이기 때문에 이런 걸 과연 안 할 것인가, 막을 수 있을까, 막아야 될까. 야구는 말할 필요도 없지. 어디에다 뭘 던질까가 뭐 등으로 오는, 타자도 마찬가지고 이 포수도 내가 할 필요 없이 AI가 하는 대로만 하면은 훨씬 더 유리한 게 될 수 있는 시대가 이제 멀지 않았죠. 바둑이나 체스에서 먼저 나오는 거는 그쪽이지. AI가 먼저 발전했을 뿐이라고 생각. 예전에 한번 나왔죠. AI가 특정 분야에서 인간을 능가하면 벌어지는 일들, AI로 그림 그려서 우승. 우승자가 그랬죠. 꼭 내가 그려야만 화가인가? 니들은 물감 막 그냥 뿌리더만. 변기 갖다 놓고 뭐 예술품이라고 그러고, 뭐 줄 갖다 놓고 뭐 예술품이라고 그러고, 내가 그려야만 화가냐? 나는 아이디어를 제공했으니까 내 거다. 아니면 이거는 수도 없습니다. 이제 이런 건 수도 없죠. 음악도 마찬가지죠. AI가 음악 작곡을 더 잘할 수 있는 날이 진짜 얼마 안 남았겠죠. 음악 작곡은 AI가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AI가 내가 여름이 생각나는 활발한 노래로 해줘. 그래서 여름 노래를 갖고 왔어. 내가 등록하면 치팅입니까? 그리고 내가 그 여름 노래하고 등록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곡과 유사해. 야, 다른 곡과 유사해. 나는 몰랐는데 미국에 있는 뭐 곡과 유사하대. 그 AI가 해준 건데? 그럼 나는 표절이냐? 뭐 이런 거에 수도 없이, 그림뿐만 아니라 수도 없이 걸릴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더, 그리고 사실 치팅을 넘어서 보면은 관점을 조금 바꿔보면 디지털 전환과 이제 기존 산업의 충돌하고 좀 가깝죠. 약간 다른 관점으로 보면 자율주행 택시가 이번에 실제로 미국에서는 등장을 한 구간이 있습니다. 전체 자율주행은 어렵고 수준이 안 되는데, 어떤 버스나 택시 같은 경우에 특정 루트, 간단한 루트 있죠. 여기서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반자율주행 비슷한 게 등장을 했어요. 과연 이게 등장을 했을 때 무사히 정착할 수 있을까? 이러면은 뭐 택시만 뭐 어쩌고, 택시 말고 이런 건 많죠. 의료, 법률 등장했다가 지금은 수준이 안 돼서 제대로 안 쓰이고 있지만, 의료나 법률이 인간의 능력을 아득히 넘을 순간이 멀지 않아 보이죠. 누가 보더라도. 마지막 그 처방까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더 말하면 혼날 테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제 생각에 디지털 치팅의 피해를 이미 많이 겪어봤어요. 그 산업이 어떻게 되는지는 많은 경험치가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아주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안 쓰는 놈이 없어요. 안 쓰는 놈이 없기 때문에 산업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했던 그 산업이 단 한 번의 치팅으로 아예 없어졌어요. 진짜 없어졌어요. 제가 되게 좋아했습니다. 진짜 좋아했는데 이 워스리 리그가 있었어요. 정말 좋아했던 리그가 조작 치팅 한 번으로 없어졌어요. 리그가 폐쇄됐다. 뭐 아까 전에 뭐 스타도 마찬가지고 아예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정말 조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자, 다시 돌아오면 이번 바둑의 치팅, AI 치팅 의심 사태는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뭐 체스 AI 치팅 의혹, 뭐 마그누스하고 니에만, 그건 결론이 날 수 있을까? 다 지나갔는데 이제 와서 뭐 과거 어떻게 했는지는 알 수 없으니까 결국 뭐 마지막에 인간이 판단할 텐데, 이번 사건이 이렇게 됐습니다. 중국 바둑협회가 현재 분위기는 허락 없이 자국 선수를 저격했죠. 중징계가 예상됩니다. 양심선언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양심선언을 했는데 네가 감히 우리 협회에 허락 없이 자국 선수를 중상 모략 저격을 했어?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잖아. 해서 지금 아마
중징계를 받지 않을까. 그러니까 AI 치팅한 친구는 조용히 있습니다. 치팅했다가 의심받는 그 친구는 조용히 있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요. 리시아나오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데 반대로 이제 저격한 친구는 중징계를 받는 게 휴먼 월드의 일상이다. AI 일상은 아니지만 뭐 이제 현재는 이제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참 AI 시대가 오니까 별일이 다 있다. 별일이. 이거 치팅 막는 게 금리 안에다가 열리면은 뭐 두둑두둑 치는 걸 잘 박아서 넣으면 이거 우승상금 몇 억이에요. 세계랭킹 1등하면 수십억 벌잖아. 금리 안에다가 이걸 넣어서 금리로 띠딕띠딕 3번, 2번 치면 3에 2 거기다 두는 거. 띠딕띠딕띠딕 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은 시대가 오는 거죠.